실제 이제 피임약을 치료 목적으로 권고했을 때 가장 반대가 되는 요인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엄마예요.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먹었어요. 피임약을 먹는 거는 매우 좋은 생활 습관이다. 자, 피임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피임약을 복용을 하면은, 피임약은 아시다시피 약에 따라서 3주 복용하고 1주 휴약하는 3+1인 일반적인 21정이 들어있는 정제가 있거나 28일 내내 약을 복용하는 휴약기가 없긴 한데 그 안에 보면 색깔이 다른 공갈약이 들어있어 가지고 생리하는 기간이라고 표시하는 약이 있는데, 뭐가 됐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다만 그건 있을 수 있죠. 첨가물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과가 엄청 차이 나진 않는데 나한테 좀 더 잘 편안하게 맞는 약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나 처음 먹을 때 너무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구역구토거든요. 임신 저것처럼. 그래서 힘들어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일주일에서 2주 복용하면 사라지는 부작용인데, 그걸 못 참고 탈락해서 난 피임약 안 맞아 라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고 먹으시면 되고, 그 이후에도 불편함이 있어서 안 맞으면 그 약을 탈락시키고 나한테 맞는 다른 약을 찾아서 궁합이 잘 맞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약을 드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피임약에 대해서 나 그거는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만은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실제로 피임약의 복용률이 3%가 안 돼요. 우리나라 현재 조사에서는. 외국에서는 제일 높은 데는 45%, 반 정도는 복용한다는 거거든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복용도 해봤고 그게 어떤지를 아는 건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3%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피임약을 치료 목적으로 권고했을 때 가장 반대가 되는 요인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엄마예요.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먹었어요. 이제 특히나 미성년이면 더더군다나 그렇고, 완전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먹는다고 하면은 엄마가 반대해가지고 복용을 중단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피임약을 먹는 거는 매우 좋은 생활 습관이다. 현실적으로 시중에 시판되는 피임약이 굉장히 많게 있거든요. 2세대, 3세대, 4세대 종류도 다르고 그 안에서 시판되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4세대인 야즈, 야스민, 클레라 이 세 종류만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묶여 있을 뿐이고, 나머지 피임약들은 다 누구나 사서 먹을 수, 왜 먹는지 누가 먹는지 묻지도 않고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이거든요. 안전이 그만큼 담보되어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피임약을 먹는 대표적인 경우는 여행 갈 때, 여행 가는데 해수욕이나 액티비티 하는데 그때만 피하기 위해서 피임약을 일주일에서 2주 갔다 와서는 바로 뚝 끊고 뭐 이런 식의 경험밖에 없지,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먹는 게 드물기 때문에 실제 효과에 비해서 이제 불필요한 오해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운동선수다. 그러면 이제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지만 시즌이 있잖아요. 비시즌 때는 생리를 해도 별 상관이 없는데, 시즌 때는 생리를 하면은 불편하죠. 뭐 엄청나게 경기력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은 하다가도 새는 거 신경 안 쓰겠어요? 움직임의 제약이 분명 없을 때에 비해서, 안 할 때에 비해서는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생리 피임약을 먹어가지고 생리를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조금 더 거기서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예를 들어 루프를 했다 하면 생리량이 극단적으로 줄어가지고 아예 안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편하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래봐야 시즌이 한 2개월, 3개월이니까 그때만 아예 생리를 없게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때는 생리하게끔 내버려두고, 그런 걸 얼마든지 조절하면서 자기의 커리어도 유지할 수 있고, 피임약은 도핑 테스트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걱정 말고 드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프로 운동 선수들조차도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 못해서 생리 때 이제 조금 위축이나 경기력의 저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또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량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은 생리불순에 빠지게 되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일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불순이 있다고 하면은 병원에 알아서 와서 치료를 받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운동선수 목적으로 하니까 훨씬 많이 하게 되고, 생리불순이 훨씬 자주 빠지고 원래 그랬으니까 안 하게 되고, 이제 생리 안 하니까 오히려 더 편하고, 생리 왜 안 나오죠 걱정하기보다는 자기 경기력에 더 도움이 되니까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불필요한 질병을 키우는데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키우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또 병까지는 아니더라도 할 때 하고 안 하게 할 때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혼자서 끙끙 앓다가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산부인과에서 피임약을 처방하시는 경우가 어떤데요? 만병통치약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치 저기 남자들 군의관 가면은 머리 아파요 타이레놀, 무릎이 아파요 타이레놀, 배가 아파요 타이레놀, 야 그럴 거면 내가 의사한다, 이제 이렇게 오해하듯이 다양한 증상으로 왔을 때 가장 흔하게 문제없이 쓸 수 있는 가벼운 약 중에 하나가 피임약이거든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제 처방전의 반은 피임약입니다.
환자분들 이렇게 쭉 왔었을 때 반 정도는 피임약이고 한 5분의 3 이상은 다 호르몬제가 나가는 거예요. 말이 피임약이라고 해서 그렇지 호르몬을 줘서 피를 나게 할 수도 있고 호르몬을 줘서 피를 멈추게 할 수도 있고 호르몬을 줘서 생리통을 없애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친구들도 괜찮아요? 이제 제한적으로 써야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치료적인 목적이 부작용이나 위해보다 높다고 했었을 때 필요하면 반드시 사용은 합니다. 사실은 피임약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선택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적어도 이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모르서 선택을 못 한다면 그건 안타까운 거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성교육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제 막상 그때가 되면은 또 아시잖아요. 듣고 싶지 않고 얘기해도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가 사라지고 그럼 또래 집단에서라도 많이 하게 되면은 거기를 통해서라도 정보를 얻어서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피임약 복용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럴 기회도 없고 고통의 경우에서 조절하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그때 접하지 못하고 병원에 와가지고 갑자기 피임약을 처방받게 되면은 이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죠. 실제 먹어보면은 효과 있고 조절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잘 따라오시게 됩니다.